정읍시의회 의원 간 성추행 논란 발생 1년이 지나서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단체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반응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창과 남원, 익산 지역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없어져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일 오전 남원시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불길이 번지기 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정읍시의회 의원 간 성추행 논란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혜은 아나운서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당시에 이 논란은 두 의원 간의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두 의원 간의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정읍시의회의 대처가 또 도마 위에 올랐었죠? 네, 맞습니다. 시민단체가 수차례 윤리특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한 차례 구성이 무산됐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는 정읍시의회가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고 또 사건에 대처하는 자세가 소극적이라고 강하게 질타를 한 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윤리위가 구성이 됐고 위원 선임도 마쳤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를 이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정읍시의회 임시회. 이날 가결된 안건 가운데 하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4월 동료 의원 사이 성추행 논란이 일면서 윤리특위 구성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로부터 8달 뒤인 12월 재차 상정돼 윤리특위 구성안은 통과됐지만 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습니다. 정읍시의회 윤리특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상 8분 의원님을 윤리특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은 고경윤, 기시재, 이익규, 정상섭 의원 등 모두 8명입니다. 아직 윤리위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2019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강제추행 논란 내용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의혹 제기 1년을 넘긴 상황에서 뒤늦게 구성된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윤리특위 자체가 구성되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워서 간신히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를 윤리특위에 많이 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 윤리특위 안에서 제대로 특위 가동을 제대로 할 건지는 저희가 이제 내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시 업무 보고를 마친 이후 위원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윤리위 활동 내용을 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창과 남원, 익산 지역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순창 확진자는 순창군 A 요양병원 입원자로 주기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9명이 됐습니다. 남원 확진자는 남원 B병원 간호조무사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일 오전 10시쯤 남원시 주천면의 한 김부각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발생 후 119 소방대가 출동해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는 4명의 근로자가 있었지만 불길이 번지기 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없어져 법원의 판단을 피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인 2019년 12월 김제 백구와 용지의 경로당을 찾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저를 소개하고 얘기 나누고 또 건의사항 듣고 뭐 그런 방문을 3분, 5분, 7분 이렇게 짧게 경로당별로 한 거지 정상적인 그 방문 활동을 사전 선거 운동으로 또는 다른 걸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며 이 의원에 대해 직위 상실령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거일이 아니면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전 법의 경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면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저도 존중하면서도 또 이후에 제 성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할 건지 개정된 법을 적용할 건지를 두고 고심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기는 했지만 이전 행위는 종전 법률을 따른다거나 아니면 개정된 법을 우선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하지 않아 논란도 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노후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도 차원에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구상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일선 시군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단지는 전북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인데요. 이들 산단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지난 1966년 전주 제1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현재 88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48.9%에 해당하는 43개 산업단지는 착공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입니다. 이는 전국 노후 산단 비중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로 도내 산업단지 노후화 수준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노후 산업단지가 전북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전북 노후 산업단지 누적 생산액은 약 33.6조 원으로 전체 산업단지의 84.9%를 차지합니다. 수출액은 63.9억 달러로 전체 산업단지의 89.2%를 차지했는데요. 입주업체도 2019년 말 기준 2,500여 개로 전체 산업단지의 74.3%이고 고용된 인력만 6만 1,800여 명에 달합니다. 전체 산단 근로자의 78.5%로 일자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내 산단의 67%가량을 차지하는 농공단지는 정부의 무관심과 시장 군수들의 외면 속에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하락은 자연스럽게 전북 경제 침체로 다가올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북도는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우선 스마트 그린 인프라와 산업 고도화, 관리체계 효율화 등 3개 부문 51개 사업에 9,575억 원 상당의 계획을 수립했고 각 사업은 추진 방식에 따라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중앙부처 제안사업, 전북도 자체 사업 등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북경찰청이 태국인 등 마약 사범 40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통에 가담한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25명은 태국인이며 이들은 마약류를 밀수해 고창과 정읍 등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다 경찰 단속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이 지난해 제정된 전북도 조례에 따라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익산에 사는 60살 임모 씨 부부에게 5일간의 숙박업소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 부부는 지난 18일 오후 1시쯤 발생한 불로 집이 모두 타면서 거처를 잃었습니다. 이번 숙박비용 지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북도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루어졌습니다. 남원시가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23개 사업에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유기질 비료 지원 41억 원, 토양 개량제 지원 10억 원 등입니다. 남원만의 지리적 강점을 살린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육성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 미래 명창 24명을 선정해 공연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춘향가와 심청가 등 판소리 5바탕 중 한 바탕을 부를 수 있는 소리꾼입니다. 민속국악원은 초등학생 8명과 중고등학생 6명, 만 19세 이상 소리꾼 10명 등 모두 24명을 선정해 민속국악원이 진행하는 판소리마당 소리판 무대에서 공연할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김제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주택을 빌려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김제시는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한 명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근속연수는 7년 미만으로 기업당 5명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타 지역 근로자 전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큰 추위라는 뜻의 대한이 지나고 목요일도 종일 기온이 영상에 머물겠습니다. 아침에 1도, 한낮 11도 보이겠는데요.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오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금요일도 춥지 않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 낮에는 11도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비가 계속돼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봅니다. 남원과 순창, 임실이 영하 2도에서 3도를 나타내며 쌀쌀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0도에서 3도 선에 머물며 춥지 않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까지는 겨울비가 이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큰 추위 없이 기온도 영상에 머물며 계속 포근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지난 한파처럼 매섭지는 않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리고 비 예보가 있습니다. 조업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동시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됐죠. 우리 지역인 정읍에서도 의원 간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었는데 1년이 지나서야 윤리특위가 구성됐다고 합니다. 더디더라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진행 상황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